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고 긍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살펴보시죠. 부정평가 50.1%, 취임 후 최고치. 그리고 긍정평가는 45%, 취임 후 최저치. 그러니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가장 높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은 가장 낮은 셈입니다.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정평가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기존에는 20, 30, 40 여성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굳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긍정과 부정의 그 격차가 그 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부정평가 63.6%. 대다수의 가정주부들은 문재인 대통령 못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허은하 소장님. 네. 가정주부들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굳건한 지지층 아니었습니까? 굳건했죠. 예. 기대도 많이 했고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고 많이 소통해주는 만큼 우리 마음을 많이 알고 현실에서도 그게 느껴지겠지라는 기대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만큼 현실이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더 많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지금 주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 다 만나보면 누구나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발 이번 대통령만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지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잘 되기를 지지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당장 장 보러 갔을 때 느껴지고요. 그리고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 생각하고 집안 걱정하면 기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 하나 사다 놓으려고 하면 그 비용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또 그 비용만큼 또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 그리고 내 아이의 취업 그리고 내 아이의 학교 들어가는 진학 문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때 그 사람이나 지금의 그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그런 지금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가 높았던 만큼 더 실망하지 않느냐. 소통해 주신 만큼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정당 지지율도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입니다. 주간 변화를 한번 봐봤어요. 지난주에는 자유한국당이 30.4, 더불어민주당이 32.2.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건 더불어민주당이 37.2,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32.3. 4.9%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가 5%니까 오차 범위 안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자신감 때문일까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금으로 알바 만들 능력밖에 없는 무능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일자리 예산으로 쓴 돈이 무려 54조 원이 되는데 도대체 이 막대한 돈을 어디에 다 쓰고 이처럼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았는지 철저히 따지겠습니다. 장관들 사이에서도 청와대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인사를 하면 늘 어떤 그런 식으로 좀 평가가 엇갈리길 마련입니다만은 한 국가의 인사를 그런 식으로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비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그동안 늘 하던 방식이 아닌 출신 고등학교별로 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발상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정부 내에서 상당히 조금 누가 봐도 꼼수로 보일 거 아닙니까? 치졸스럽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국회에 돌아오면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장서겠습니다. 아니 김현 박사님 지금 네. 김부겸 장관이 이번 장관 발표를 두고 청와대를 향해서 치졸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고향 출신 인사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면은 지역별로 균형되게 인사를 발표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정부의 인사 발표에서 출신 고등학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선배 세대들을 보게 되면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서울에 있는 주요 유력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출신지 고향을 따져 돌아가게 되면은 전국 제각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따져보게 되면 지역적 분포 성향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김부겸 장관은 TK 지역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TK 지역 출신들이 배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출신 지역을 따져가게 됐을 경우는 TK 지역은 한 명도 없다라는 비판이 있게 되니까 김부겸 장관이 지역구에 있는 표심을 의식해서 저같이 현 정부의 대응 방안들을 날석에 비판했다 볼 수 있고요. 김부겸 장관 지금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게요. TK 지역, PK 지역 민심이 작년도 지방선거 과거 같지 않습니다. 특히 김부겸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김부겸 장관을 잡으면 차기의 유력한 대권주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 말씀대로 출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김부겸 장관이 아마 장관직을 끝내러 국회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부터는 지역구에 올인하게 되면서 현 정부와도 어느 정도 선을 둘 가능성들을 보여줬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까지 살펴봤습니다.